마지막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서 꿈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올 정도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또한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장안에 여러 가지 유익균과 뭐 더불어서 중간균, 유해균도 살겠지만, 저희 몸 안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질 안에서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균이 보통 90에서 95%의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이 산성도를 유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 밑줄 쫙 말 그대로 이제는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산성도. 그럼 산성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산성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산성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질 안에 특히 이제 여성 질환 관련돼서 어, 산성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즉,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산성도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뭐 칸디다성 뭐 이러한 뭐 이러한 질염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우리 몸에 유해한 이런 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산성도를 유지하는 이 유익균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익균들이 바로 외부에 연결된 생식기를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익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락토바실러스가 하는 역할이 이 질상피 세포의 글리코겐이 무엇이죠? 저희 포도당을 이 근육에서 이러한 이렇게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는 게 바로 글리코겐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을 유산으로, 즉 젖산으로 변화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락토바실러스인데요. 당연히 젖산으로 변화가 되니까 산도가 이제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 안에는 산도가 3.8에서 4.5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락토바실러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질을 통해서 침입한 세균들을 이제 서식하는 거를 저지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질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유해균들이 들어와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있는 환경들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제 질환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에 첫 번째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은 자궁 밖에 자라는 자궁내막과 같은 조직을 특징을 얘기를 한 거고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약 10%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도 이 자궁내막증 많이 이제 요즘에 걸리시더라고요. 이제 원인은 저희 이제 그 의학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선천적인 체질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등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성적인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전신 염증이라든지 반응 조직과 같은 다양한 병변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외에도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월경중 또는 월경 사이에 과다출혈 등이 있을 정도로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특히 고통스러운 이제 질환인 거죠. 그리고 불임이라든지 피로 우울증 이러한 치료의 선택지가 없이 증상만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014년도에 나온 이러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pH 아까 저 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산도를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어떻겠죠? 산도가 1번 올라가 있다. 2번 내려가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도가.
혹시 네, 산도가, 예, 산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대조군 여성 대비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확인해 본 결과, 질 내 pH 산도가 4.5.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성분들의 질환은 되게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3.8에서 4.5 이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궁내막증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대조군, 즉 정상인 분들에 대비해서 더욱더 산도가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유익균의 역할이 지금 현재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락토바실러스 이외에 후소박테리움이라는 이러한 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세균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푸소박테리움이라는 이 균은 보통 입이라든지 대장에서 상제를 하는 이 균입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 그리고 대장암 원인주로도 이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유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어떠한 특정 이 균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균들이 막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조직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60%의 환자 조직에, 즉 이 질 안에 이 세균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즉 푸소박테리움이 있지 않아야 할 곳이 이 질환에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질환의 이제 그 상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이제 불균형이 되어서 이러한 푸소박테리움이라는 이러한 유해균이 이쪽으로 이 질환으로 들어와서 이 상태를 좀 약간 불균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푸소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이 자궁내막증 발병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 이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궁내막증을 발병시킨 쥐에다가도 이 세균을 감염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질환 부위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자궁내막증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바로 이 푸소박테리움이라는 걸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좀 증거로도 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의 그 따님께서 이제 이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의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특징이 보통 여성분들을 이제 여성스럽게 하는 이제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외모라든지 뭐 곡선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더욱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배런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경 불순이 일어나고 다모증, 털들이 많이 일어나고 비만이라든지 불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10명 중에 1명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복부 비만, 고혈압, 높은 혈당, 지방 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이러한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또한 가슴이 아픈 이제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 확인해 봤더니 또 pH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 이 질내 안의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질내 안에 있는 pH가 즉 산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이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이런 유익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질내 pH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낭스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소의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비만을 가지고 이 다낭스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비만이 있는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장내 세균이 특히 유해균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이 유산균이라든지 비피더스균이 특히 많이 이러한 수치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질환들, 산부인과 질환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궁경부염. 음, 자궁경부염이란 자궁 입구에 있는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균에 감염되는 질환을 이제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궁경부나 자궁경관을 덮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기도 하고 사춘기 이후에 모든 연령층의 여성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궁경부염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의 pH는 어떨까요?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백신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의 백신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염은 이제 염증인 거고요. 이거 조금 약간 다르죠. 예, 맞습니다.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궁경부염이 있는 여성분들의 산도가 pH가 4.5 이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염증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대중요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염증을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항생제를 이렇게 투여하겠지만 항산제 투여하면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균과 더불어서 유해균까지 한꺼번에 다 이제 몰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생제를 투여한다 하더라도 꼭 우리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하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아예 이러한 자궁경부염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들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을 그리고 저희가 먹어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5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드디어 네, 이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제 주제로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